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김수덕님의 영상 에세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래에도 수없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판단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일보다는 노는 일이 더 쉽지만은 신경 쓰는 일은 생산소득원에 해당되는 것이 수없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또 희소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손을 내밀기 쉽습니다만은 나눔이라고 하는 로또가 있는데 그 중에 숫자가 45개에서 6개를 맞추게 되면은 행운의 숫자라 해서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숫자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6개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 그 숫자가 만만치는 않고요. 많은 숫자를 택하게 되면은 그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또 한 번에 딱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부담 때문에도 매번 사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해도 1등에 당첨되는 숫자는 10명 전후 되죠.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어려울수록 돈이 된다 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네, 쉬울 것 같으면은 내 차가 고장났을 때 누가 카센터에 가겠습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에 누가 가게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가게에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려울수록 돈이 된다는 경우는 간단한 거 고치는 것보다는 좀 비싼 거, 산업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장비들 고쳤을 때의 비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힘이 든 일을 하게 되면 보람되기도 합니다. 힘이 든 일, 무겁고 짜증나거나 덥거나 춥거나 험한 악조건 상황에서 극한 직업처럼 느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추하게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힘든 일들, 보람되긴 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주변에서는 그거를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힘이 드는 일을 하게 되면 하찮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큰 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숫자 6개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가 어렵다고 하듯이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머리가 없는데 거기에 머리핀 꽂기도 어렵지요. 좀 신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듣던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내가 별 따다 줄게,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좀 신선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데에도 대입법을 좀 더 다각도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면 노는 물을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술술 잘 풀으려고 하면은 환경, 가치관의 어떤 사고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같은 어울림에 있어서 매번 쳇바퀴식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운을 봐야죠, 운. 네, 운때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때는 기다리기가 너무나 무리하고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는 물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로또 하나 주세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기술적 통계적으로 네, 꿈꾼 내용을 숫자로 네, 단일 사주를 점성술로 네,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예상 번호를 또 이 모두를 조합을 해서 네, 큐브에 넣고 돌리듯이 6개를 맞추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타작, 네, 반띵 3개만 맞춰보자라는 것이거든요. 6개도 맞추기 힘드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쉽게 가보자. 반절만 맞춰보자. 네, 한 번은 기술적 통계를 가지고 네, 꿈의 해몽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사주 점성술을 당일 날짜로 네, 주간에 한간에 주변에서 떠도는 예상번호 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그 중에 고정수로다가 3개만 추려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체크를 하고 반자동으로 돌려보자는 것이거든요. 예. 기술적 통계라 손치더라도 이와 같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25가 5개 나왔고 24가 5번 나왔습니다. 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희미해질 때쯤 이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하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네, 지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 내려놓듯이 또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나오지 않는 미지수에다가 미련을 엄청 많은 횟수가 있는데 숫자 거기에다가 정렬을 쏟느니 이제 빛을 발산하고 올라가 있는 네, 그리고 기름을 채우고 이제 뜨려고 하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은 숫자가 45개에서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합의 폭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좋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에 숫자가 12주, 12개 횟수 가지고 통계를 내는 데는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1회 때부터 계속 했을 때의 통계는 더 정확하고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중간에 화살로 쐈다든지 총알로 쐈다든지 또는 탁공으로 쓰든 구슬로 하든지 간에 추첨 기계, 추첨 방식이 좀 많이 좀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가 달라졌는데 그 통계치가 매번 똑같이 해서 적용될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근간에 숫자 가지고 통계 내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유는 탁구공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무게가 1과 45 숫자가 다르듯이 무게가 다 다르겠죠. 바람이 가볍게 나오는 것이 빨리 나올까 무겁게 나오는 것이 빠른 거 다 다르듯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데리고 이 지구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숫자 12이면 말이죠. 1년을 평정을 합니다. 12달. 맞죠? 12달이면 10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 오후 나눠서 12. 시계에 24 써있는 시계가들이 거의 잘 없잖아요. 이게 주간 12, 야간 12. 일하는 시간이 12, 쉬는 시간이 12. 그래서 12이면 하루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성술이라 해서 별자리 보는 경우도 12개의 점성술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를 볼 때에도 우리가 인간의 띠가 60갑자에서 12. 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띠가 12띠.
그래서 12라는 숫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통계를 정확하게 갈 수 있다. 그 중에서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3개만 숫자를 맞춰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자동으로 고르는데 3개만 골라보자. 또 이 3개에서 몇 게임을 택하고 그 중에 또 안간에 돌아다니는 떠도는 숫자, 내가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을 잘 해몽을 해서 숫자로 번호로 대입을 해서, 예. 또한 이 종합적인 모든 것을 조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총 예를 들어서 5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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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게임 한다 그러면은 25게임을 살 수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맞추게 되면은 다음에 로또를 바꿔줄 때에 5게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5게임을 주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늘어난다. 5개를 맞췄을 때. 그러면 늘어날 때마다 당첨 확률은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투자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당첨 확률은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짜맞추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그러나 간단하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사장님 로또 하나 주세요.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의 어떤 운과 나의 어떤 예지력, 나의 어떤 기술 이런 거에서 여기에 좀 보탠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인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한 겁니다. 근데 누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언젠가는 효도 한번 해야 되는데 효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뭐. 부모님은요 옆에만 있어줘도 이야기가 말동무가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듯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듯이 또한 주변 이웃과 지인들과 어울리려고 하면은 그 지인이 내가 아는 친구가 이웃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되게 바란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찌그리고 있는데. 이 로또는 말이죠. 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적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에 있어서는 상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상대적 가치는 뭡니까? 취직에서도 그렇죠. 몇 명을 뽑는다 하면 상대적 가치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뭡니까? 운전면허증 같이 내가 60점을 맞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적 가치죠.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1등을 맞춰야 된다? 좋긴 좋겠죠. 그러나 매주 계속 나가는 것 같이 느끼는 것보다도 5등만 계속 맞춰서 늘어나는 거하고 그 중에 또 3등, 2등 맞추다 보면은 1등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등이 굉장히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3등만 가더라도 몇백 받고 또 몇천 받았을 때에 그거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뿌듯할 수 있겠습니까? 1등 못지않은 그런 금액이 희소가치를 매주 갖다 줄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바둑에서도 말이죠. 선수와 후수 개념이 있는데 바둑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 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지역꽃처럼 띄워주는 거하고 또 전체 판의 판도가 달라지는 대세점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 손을 뺐다, 선수를 잡을 수 있었다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잡는다, 흑선이다 할 때는 흑이 단순하게 이거를 몰아치게 되면은 밖에서부터 메웠다,
그래서 흑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재도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백을 다 잡아야 되겠다.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적 가치관처럼 어떤 생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를 놓게 되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죠. 안 받게 되면은 단수에 치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여기를 내리든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A와 B가 맞폭인데 100은 여기 가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은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이제 A냐 B나 해서 이 100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통 상대성 이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 후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시점에서 100이 손을 뺐어요. 방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맥일까요? 하늘사가 맥 짚듯이 맥을 짚어야 되는데 흑이 선수다. 한눈에 들어오는 수가 이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기회가 딱 오면은 그걸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흑이 근처하고 여기를 들였어. 안 끊어지죠, 그죠? 이걸 잡을 수가 있었는데 못 잡았잖아요. 제도자. 이쪽으로 여기 보고 질러봐야 있을 것이니까 못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 제도자. 여기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와 나가 맞보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를. 그러면 흑은 나에 찌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 크게 이만큼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에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되는데 어느 포착점을 찾을 것이냐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물이 달라지게 되면은 내 생활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판단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설명드리는 것이 다 맞지는 않는 거죠. 짜맞추기. 그렇다 해서 자기 합리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 푸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회를 살펴보건데 3회 출연된 중에 21번. 이게 당첨 번호인데요. 21번 나왔죠. 38번 여기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난주입니다. 326회. 826회인가요? 숫자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렇게 2회를 살펴봤을 때, 출연 번호가, 당첨 번호가 나왔어. 예상 번호를 2회 출연과 3회 출연 구분했을 때에 13번, 33번, 36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그만큼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아진다는 건 정확도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짜맞추기일 수 있긴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렇게라도 가보자. 그리고 또 다른 게임에서는 4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에서는 한간에 돌아다니는 숫자들, 또 다른 숫자는 내 꿈 해몽, 이런 걸 전부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몇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근사치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지난주에 제가 올린 글에 있어서 이렇게 826개, 826회 고정수 세수가 5등 2장이 당첨되었네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세요. 좋아요는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구독하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다 나름대로의 지론 가지고 이쪽 사이트, 저런 사람, 또 이런 사람 다 나름대로 발표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발품에다가 자기 노력만 보태면은 조금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름길이란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것이 지름길일 수가 있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름길이라는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샤브, 스승, 멘토, 동료,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단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빨라지는 것이죠. 판단의 가치가 눈을 띄게 되면은 허수를 두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실수, 실패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에 생활은 윤택해질 것이다. 효도는 하게 되고 자식은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웃음의 미소가 절로 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주도 분발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24가 5번 출연됐고요. 25가 25번 출연이 되었습니다. 25가 5번 출연됐습니다. 24번이 5번 출연됐고 당첨이 됐다는 이야기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쉽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 45개 숫자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왜? 이거 곧 나올 텐데 이거 안 나온 지가 좀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바라봐야 돼.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숫자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들어 압축을 하고 응축을 하고 합리적으로 최적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쪽에 미련을 잠깐 좀 내려놓고 뜨는 해에 휘발유 채우고 출발한 데에다가 투자를 해보자. 다 자기 밥그릇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기. 어렵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판단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발품도 자기 노력도 조금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떠들러 봅시다. 이번 주 어떻게 어떤 숫자를 고정수로 해서 조합을 해 나가야 될지를 3회 걸로만 2회 걸로만 2회와 3회를 조합을 해서 근간 출현된 숫자, 박스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숫자, 천천히 조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운에다가 나의 어떤 예지력을 좀 보탠다고 하면은 당첨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네, 감사합니다.